저기 대주님은 네. 왜 금전의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금전의 바람이요? 금전바람. 금전의 바람에 지금 대주님이 이 변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변동, 이동도 들어있고요. 지금 이렇게 대주님을 봤을 때 이 안정적이게 가야 되거든. 대주님은 원래 사주로 봐도 내가 이렇게 뭐를 생각하고 구상하면 그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본인이 편한 사람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뭐가 엇갈려요 지금. 네. 예? 뭐가 생각대로 안 맞고 자꾸 어긋장나고 엇갈리는 게 있어요. 응.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돈이 그러니까 1월 달에 돈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내년 한 3월까지 놔야겠다라고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돈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개월 만에 이걸 다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금전의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소상공인 대출로 이제 집을 담보로 아파트 담보로 해서 다시 6천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딜레이 돼. 자꾸 딜레이가 자꾸 되니까 네. 그게 나와야 이제 좀 장사하시고. 수월하게 이제 좀 일단 벌어들이는 건 한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일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 재수생이 네. 고등학교 큰아들이 재수생인데 네. 얘가 이제 얘를 본인 스스로가 한 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월 한 300만 원 들어가는 이제 기숙형 학원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탁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둘째는 사실 애가 뇌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많이 빌었죠. 네. 많이 빌었고 지금은 축구 잘 찹니다.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 되고. 공 많이 들여서 그러시지. 제 10년을 제 몫을 10년을 바칠 때니까 이런 곳에 다니기 전에 네. 그냥 밤마다 밤에는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네. 제 10년을 바칠 때니까 우리의 좀 좀 살게 해달라고 이 뇌를 메꿔달라고 잘 살길. 그래서 지금은 얘가 학업 이제 좀 진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또 대안학교로 가게 됐고 거기서 잘 요즘부터 이제 마음을 놓을 정도로 이제 잘 다니고 있고 축구도 잘하고 거기 담임 선생님도 과학고 출신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좀 한층 좀 축구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좋은 일이시네. 그래서 돈바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금전바람이 들어오셨어요. 금전바람이 들어오고 아까 가정에 문제가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 본인이 대주님 혼자로 생각하면 사실상 문제가 없겠죠. 가정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세요. 머리가 좋고 내가 어떤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빠르고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 그러죠.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이런 직성을 가진 사주예요. 그런 사주인데 이 자손으로의 문제는 본인이 공을 들이고 살았다 하니 그 공은 이때까지 어쨌든 잘 하신 거죠. 잘 하신 거고 올 초반에서 본인의 금전에서 바람이 지금 불어나서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돼 갖고 있거든. 우리 사장님이 안정이 안 되고 잡을 안 서게 이게 막 불안한 거야. 내가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 해왔던 거에 완벽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지금 잡으란 성격이 됐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내가 머리로도 내 머리로도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새끼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 능력을 가졌었는데 이제 지금 시국을 그렇게 만나서 그런 거라고 봐. 장사가 영 안 되거나 이랬던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장사는 꾸준히 되었습니다. 그죠?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국이 그렇게 그런 시국을 만나다 보니까 원체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기 사장님은 벌기가 무섭게 나가요. 금전이. 물론 아이들 얘기를 먼저 안 하셨으면 됐는데 지금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런 뭐 가정의 문제나 금전이 모아질 새가 없다라는 거죠. 나가야 될 돈이 많아 오니까. 근데 사장님 사주로 봤을 때 지금 사장님이 힘들어도 사장님 사전에 이 금전이 마르는 사주는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금전이 마르는 사주는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이 뭐가 맥혔다 그러면은 누가 도운 듯이 또 어디서 생겨고 또 누가 도운 듯이 어디서 도움을 받고 이래요. 근데 그건 어찌됐든 내 금전이 아니라 남의 금전이죠. 남의 금전인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장님 생일을 잘 남기시면은 자 이제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받아요. 힘을 받는단 말이야. 어?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외고집이에요. 고집적이고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고집으로 밀고 가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는 사주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는 사주인데 장사도 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주가 남의 밑에 못 있어요. 남의 밑에 있기가 힘들어요. 뭐가 됐든 내가 머리를 써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혼자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조금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년고생 하셔야 되고요. 그죠? 초년고생도 하셔야 되고 지금 중반이고 이제 후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고생줄은 거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의 권씨로다가 이 가중으로 여기가 아파. 여기 아파서 돌아가신 분. 배요? 배 쪽에 여기가 이렇게 쫙 오므러지는 듯이 아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는데 여기 권씨 가중으로 봐도 그래도 내 할아버지고는 아실 거 아니야. 남자분이시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얼굴만 보시고 할아버지도 거의 저하고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셋째시거든요. 거의 뭐. 근데 이 가중이 그렇다는 이 가중으로 봤을 때 옛날로 쳐도 그러고요. 이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네.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문장이 있다 그래요. 문장도 있고 이런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장사줄도 있어요 이 집에. 네. 에? 그런 주력이 있는 집 맞죠? 네. 예. 그런 주력이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도 남의 밑에 못 있고 내 장사를 한다고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지 한 가지 조금 그게 뭐냐면 장사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주력이 있는 집안인데 크게 대성하지를 못하셨다 그래요. 아주 못 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걸로 해서 내가 원 풀고 한 풀었다는 소리는 못 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도 아파. 이쪽으로. 저요? 뇌 쪽으로. 저요? 응. 누가 아파요 이렇게 뇌? 저희 아버지가 좀 요즘 아파해요. 뇌 쪽으로 이쪽으로 아파요. 편두통을 아버지가 심하게 아파할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 다. 그죠? 네. 뇌 쪽으로도 아프고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주력이고 내력이라서 집안에 그런 주력이다 그래. 아이들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어쨌든 간에 살아난 생명이잖아요. 누가 돌봐도 돌봤겠죠. 누가 돌봐도 돌봐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너무 마음의 짐이었다 하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괜찮다. 그러시고 또 누가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 자손이 있어요. 큰아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얘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어요. 갔는데 이놈아가
또 거기가 또 방을 이제 전학을 가려면 또 방을 얻어야 네. 되잖아. 원룸 없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얘가 자기는 공부 따는 했다고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면서 얘가 거기가 아지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 내려와라. 수능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올인해라. 그래서 국립대를 한 2순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겠다고 최소한 경희대 정도 목표로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공부줄 있는 자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자손이 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다른 자손이 그 못한 자손을 메꿔준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다고치지는 마세요. 공부줄이 있어 글리 부러진다. 왜냐하면 아빠네가 장사줄은 있어서 자식들이 장사줄을 풀리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공부줄로 나서니까 장사는 아빠 여기 대주님 댁에서 장사줄은 거기서 끊긴다고 봐야 돼요. 제발 좀 그러기를 바랬어요. 장사줄은 3대가 장사예요. 그 한 자리에서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사줄은 그 아빠 댁에서 끊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어떻게 됐든 공부줄로 풀어 나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 징그러워서 그러시지. 제가 사실은 자동차과를 나와서 1급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엔진을 2000대나 내려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사람한테 그 가게는 맞고 회계학과 출신이니까 충대 회계학과 출신. 저는 그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가리키는 건 잘 하거든요. 네. 엔진을 다루고 하는 거는 정말 눈 감고도 어디가 고장이면 다 알았지만 15년 됐지만 그 길을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애들 키우다 그렇지. 보니까는 그게 코가 꼬여가고 그걸 하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지금 사업자 15년 동안 한 5억 드렸어요. 월 300 이상 300시간 평균 드렸으니까 지금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고요. 제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했어야 되는 사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뭐 그래도 여기 아빠는 내가 봤을 때 장사를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장사를 물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여기 아빠도 뭐가 됐든 내 꿈이 있잖아요. 물론 자식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한 것이지만 내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빠는 분명히 머리 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어부지리로 하셨다 하면 여기 아빠는 머리 쓰는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아빠가 그 공부줄을 안 났다 그러면은 아빠가 뭔가를 연구해서 터졌어요.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거를 못 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 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새끼를 칠 수 있으면 새끼를 쳐놓고 이렇게 하시고 자손에서는 여기서 끊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사줄. 그래서 학업으로다가 돌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자손이 이 장사를 못해요. 자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손들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나갈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걸 봐도 알아요. 그쵸? 근데 여기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장사줄로 갈 수 있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으로 풀어져 나가는 게 낫다는 거고, 그 아이는 실망 안 시키고 학업으로 풀려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집에는 자손 중에 외국으로 나갈 자손이 있어요. 외국으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외국으로 나갈 자손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네네. 그런 자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게 큰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공부하고 있는 애가. 그죠? 그 큰아들이 외국으로 왕래를 할 수도 있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혼자 일본 갔다 왔어요. 혼자? 예, 혼자. 응. 물론 제가 비행기표는 이티켓을 끊어줬지만 제가 5만 원 주면서 갔다 와라. 아시아나도 타고 갔더니 편하대요. 서울 갔대요 그냥. 그냥
서울 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활동성이 있고 사회성이 좋은 걸로 보여요. 그 아이는. 그래서 어디 가도 내 처세는 하고 어디 가서 굶어 죽는 사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 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 고등학교 아이. 딱 떨어지고 나서 알바를 하더니 3개월 동안 사장님한테 인정도 받고요. 아주 걔 후임 찾으려고 그때까지만 일해준다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네요. 운동도 하면서 네. 왜냐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어디 가서 하더라고요. 그럴 아이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그래서 그 자손이 그런다고 해서 그 자손이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아이의 어떤 지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추진해 나가는 거 어떤 기획적인 거 사회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외국물 먹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근데 뭐 핏줄이 그래서 물론 그 아이도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하겠어 아빠한테. 응?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응. 그렇게 아빠를 조금 들었다 놨다 하겠어요. 그 한자 하고 있어요. 주식도 해보다 주식도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요즘 주식해서 결국은 뭐 번 건 없지만 그래도 알바해서 200만 원 엄마 드리고 엄마 주고 30만 원 뭐 엄마 옷 사입으라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집에. 아빠한테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손 때문에 걱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자손 때문에 아빠 또 편해지셔요. 비료 많이 줬습니다. 네. 달라고 하니까 주죠. 응. 일단은 부모는 이제 그래도 돈은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 못 받았지만 그냥 너희들은 애들도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전세 살아도 애들 한 3억씩 그냥 나눠주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시집 결혼하면 최소한 3억씩은 해주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발버둥 치고 있죠. 그래서 발버둥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아빠는 이 재물이 없는 사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돈 벌라고 치면 아빠 벌어요. 왜 못 벌어요?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사주에가 금전은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전에 바람이 불어서 조금 이렇게 이게 착착착 진행이 돼서 이게 연결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금전도 풀리는 걸로 보여요. 다행입니다. 그 금전도 또 풀리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일단은 그래도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네,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금전의 바람은 초반에 불었던 거예요. 네. 올 초에 부르고 지금 4월이에요. 4월달 지나고 5월달, 6월달이면 금전은 또 풀려요. 금전은.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야. 금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빠가 올해까지 어떤 뭐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말년이 되면서 아빠는 내가 장사를 했다라면은 또 다른 거를 또 신경을 써요. 양손에 떡을 든다 그러죠. 양손에. 한 가지 것에 만족 못하고 살아요. 제가 네.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주변에서. 아빠가 한 가지 길로 가서 장사로 풀어먹든 뭐를 하게 주변에서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아빠의 어떤 거를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잘 쓰세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말고 다른 제2 인생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하고 척지지 마세요. 뭐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막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기대가요.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저 나중에 네. 이제 하늘 네, 하는 네, 네. 기계가 돌아간다. 네. 기계가 막 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한 가지 것을 분명히 안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 내가 사업, 그렇죠. 다른 사업, 그렇지. 이 장사 개념이 아닌 네네.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 사업을 하게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보여요. 그 나이 때는 언젠가요? 그거는 시작은 그게 어떤 계기가 들어오는 거는 낸 51예요. 51의 어떤 계기. 아빠가 이때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 그러면 51부터 어떤 그런 게 보여요. 계기가 되거든. 뭐가 그냥 내가 지금 혼자서 뭐를 시작하려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바람이 불어든 인간의 귀인 바람이 들든 누가 들어와서 하든 그래서 아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 장사를 하는 거 말고 그걸 하게 되면 잘 풀리나요? 네. 잘 풀리죠. 사실은 제가 이제 금전적인 관계, 올해 금전적인 관계가 제일 그 좀 풀려야 되는 게 좀 있었고, 또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의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전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본사를 갔다 와도 안 올려줘요. 다른 브랜드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사업으로 한 사업자로 14년, 제 사업자로 15년을 했어요. 한 브랜드 가지고 28년을 했거든요. 근데 수수료는 20년 전 수수료예요. 올려주질 않아요. 사장을 보고 왔는데도 안 올려줘. 그 대신에 인테리어를 하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면 또 7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그 대신에 3% 올려준다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5년에서 6년을 갚아야 돼. 그럼 내가 왜 해? 그렇지. 믿지는 장사지. 예전에는 뭐 제가 2006년도, 7년도 거의 7억씩 팔아가지고 현금을 한 1억 8천씩 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억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좀 상권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 나 수술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인테리어를 하시라는 거야. 3% 올려준다고. 그럼 계산을 하니까 6년. 짜증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두고 보자. 너희들 심사는 그러면은 그만둔다고 할 때 날 잡을 거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다 그 자리는 원래 의류 쪽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브랜드 알아봐서 내가 그걸로 너희들이 최소한 5% 이상 안 올려주면 난 다른 걸로 하겠다, 바꾸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이사를 나와야 돼요. 제가 계획이 나와야 되고 아파트 이사를 할 생각이에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던가 5% 정도 올려주면은 하던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바꿀 생각인데 다른 브랜드 바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네. 다른 브랜드로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거에 아빠가 손을 대니까 양손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접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시고 있는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다른 걸 그렇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에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일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렇죠. 그 사업을 이제 하게 그 돌아가는 기계 사업에 뛰어들어도 거기서도 그렇죠. 그거는 아빠 금전이 내가 봤을 때는 아빠 금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갖고 있는 아빠 머리예요. 아빠 머리지 아빠한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인다. 제가 계속 그게 보여요. 기계가 돌아가는. 네. 그게 보여서 그런 쪽으로 아마 누가 뭐 얘기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빠는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브랜드만 바꿔서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시잖아. 근데 지금 굳이 내가 봤을 때는 그 브랜드를 다른 데로 바꾸고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5%가 됐든 인상을 해주든지 해주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저기를 안 하시겠죠. 그렇게 보이고 그거는 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에 분명히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돼도 괜찮습니다. 네.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왜냐하면
장사를 해서 그 지금까지 하시는 거는 그게 원래 내려오던 집안에서 내려온 줄이고 장사 줄이라고 하면요 아빠 거랑 다른 게 있어요. 달리 있다고요. 그거를 아직 이게 계기가 안 돼서 접하지 못하신 거고 그 계기가 와서 접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길을 응. 설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금전이 마르거나 금전에 힘이 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됐든 아빠의 머리를 빌린다, 아빠의 기술을 빌린다 라고 하니까 그건 아빠 머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벌린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셔도 되고 그게 또 여기 아빠도 이때까지 장사만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것도 외국 네. 외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요. 아, 외국이요? 네, 외국하고도 뭐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뭐 외국에서 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든지 이런 걸로 보여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뭐 동남아 쪽에 이제 제조업 쪽에 동남아에서 그냥 그쪽 파견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하겠죠. 지상. 뭐가 혹시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건 회사는 아니고 회사는 예,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아니더라도 아빠가 어디 회사로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아니야. 누가 네.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아빠는 거기에 이제 뭐 도와주는 역할이죠. 네. 역할하면서 내 어떤 수입적인 거는 번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는 것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아빠가 외국으로 나가서 어떤 외국에 취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웠나요? 그 사업이 이제 그 사장님 그 일을 이제 대표님이 그쪽에다가 사업을 동남아 쪽으로 벌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있는데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그렇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해서 거기서 상주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빠가 굳이 움직이지는 않고 아빠한테 손을 내미는 그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아빠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를 잘 만드시나 봐. 만드는 머리가 있으시나 봐. 만드는 뭘 생각하는 거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조금 올 아빠 생일 전 해서 빠르면은 5월 6월 이때부터 해서 조금씩 더 풀린다라는 거고 아빠는 분명히 51살 정도 51날 이렇게 되면 전환기가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이때까지 뭐 벌어서 자손한테 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다운 돈을 벌죠. 돈다운 돈을 벌고 또 아빠는 또 뭐 다른 쪽으로도 해서 벌고 그래. 금전에 뭐 이렇게 힘들 거는 없어요. 돈복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좀 힘들고 이래서 그렇지 금전에 복은 있는 사주예요. 금전에.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거 맞아요. 꼭 자손이 아니어도 아빠 사주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공은 공대로 온다 그랬죠. 네. 여기 아빠는 공대로 다 나한테로 와요. 그러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예. 공을 많이 들이고 사세요. 그래야지 그 공이 그대로 나한테로 와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뭐가 중간에 안 좋은 것들이 끼어서 힘이 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